그리고 2번이 이게 농업애가 아니라 의죠. 의 상업화가 진행돼서 농민들이 전통적인 그런 농촌의 전통과 뭐 의식과 이런 것을 벗어나서 상업화된 그런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등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되게 간략하게 설명해 줬던 예였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기억 좀 나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나요? 아 조금 나긴 해요. 다행이다. 이거는 뭐야? The polar vortex 이 극소용돌이라고 있어요. 극소용돌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 현상인지를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지구 전반적인 기후 균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지방의 추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고 그 저위도,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의 더운 공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극지방의 소용돌이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지구 전반의 기후 균형이 유지된다. 그리고 장문이었는데 이거 똑같이 한 시간을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벌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걸 희소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더 생겨도 가치 창출 능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희소하게 느껴서 실제 시간은 더 많아졌지만 더 바쁘게 느끼는 그런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시작했던 내용이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데이4의 메인 아이디어 너무 잘 써왔고 굳이 수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2번만 틀렸나요? 이거 답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4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우리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흉내내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그거를 아주 어린 아이들이 3세 때부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있는 몇 문장만 먼저 볼게요. Pretending in verse thinking about something. 흉내내는, 뭐고 인체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쵸?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They should have chosen randomly between two animals. 그러니까 여기 이쁘죠? 자, 이 밑줄 좀 이상하겠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험의 상황이었어요. 그쵸? one study, 이렇게 실험 상황에서 이런 학자들이 아이들한테 with a sequence of pictures illustrating a story about a girl, a bird, and a butterfly. 어떤 순서가 정해진 그림들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떤 그림들이냐? 스토리를 설명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녀하고 새와 이 나비에 관한 그림인데 the final picture depicted the girl with the birds nearby. 자,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은 묘사했어요. 소녀인데 새가 근처에 있어. 이런 거죠. 네. 미술 전공자 앞에서 보이는 멋진 그림을 볼게요. 괜히 하려나 이거. 자, 예쁜 장원영이 있어요 여기.
장원영이 생각보다 팔 다리가 짧네요. 자, 근데 여기 옆에 막 새가 날아다녀. 믿기지 않겠지만 새예요. 새가 있고 막 장원영인데 막 팔을 막 휘저. 이게 맞나? 이런 그림이야. The girl was waving her arms. 그 소년, 이 마지막 그림 속의 소년은 흔들고 있어요. 그녀의 팔을 as if to fly. 마치 나는 것처럼. 그리고 and a thought bubble above the girl's head indicated that thought bubble, 생각이 표시. 이게 이 소년 머리 위에서 설명합니다. She was thinking about the butterfly. 나비를 상상하고 있다고. 나비. 자, 근데 이런 실험 속에서 아이들한테 Children were asked which of the two animals the girl was pretending to be. 그 소녀가 어떤 거 인체 두 마리의 동물 중에서 나비 동물이 아닌데 나비하고 새 중에서 어느 것을 그녀가 인체하냐 흉내내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근데 어때? 나비나 새나 둘 다 날 수 있는 거고 소녀가 이렇게 팔을 흔드는 행위는 나는 것을 흉내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the girl's flying actions were consistent with both bird and the butterfly. 이 소녀의 나는 행위는 일치해요, 새하고 나비 둘 다에게. 그렇다면, so if the children did not understand that pretending inverse thinking about something, 만약에 아이들이 이 흉내내는 행위가 그 흉내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러면은 나비도 이렇게 날고 새도 이렇게 나니까 둘 중 뭐지? 모르겠다. 아무나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they should have chosen randomly between the two animals. 이 아이들은 이 두 마리의 동물 가운데 임의로 그냥 둘 중 하나 찍어서 선택할지도 몰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should have pp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동사 have pp 표현을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주로 씁니다. 근데 should have pp를 조금 다르게 쓴다고 배웠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후회된다. 뭐 이런 의미로 과거 사건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많이 쓰인다고 배웠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쓰였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려는 거죠. 이 수능 지문에서도 이 should have pp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미 외에 다르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사건을 후회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보통 한 90%는 이렇게 쓰여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후회되고 유감이다. 근데 이 should have pp도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으로, 근데 비교적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에 한 10%도 사실 안 될 것 같긴 한데 드문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강한 추측이에요. 이 실험이 이미 진행된 실험이잖아, 그쵸? 그래서 전반적인 시제를 다 과거 시제로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흉내내는 행위가 그 대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걸 몰랐다면은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골랐을 거다. 근데 이 그림은 어때요? 마치 소녀가 나비를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풍선을 이렇게 달아줬잖아요. 머리 풍선을.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 보고 얘는 나비를 따라하는 거야. 이 소녀는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나비든 새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랐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뭔가 흉내내는데 그 대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고 이에 대해서 아이들은 however even 3-year-olds were quite successful at this task. 3세쯤 되는 아이들은 이 업무에 굉장히 능숙하다. 그리고 4세에서 5세는 perform perfectly. 완벽히 잘 수행했다. 3세쯤부터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어서 by age 3, 3세쯤에 children have begun to understand that the act of pretending inverse 아이들은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흉내내는 행위는
그 대상을 떠올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그 대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에 가까운 표현을 찾으면 되는데 모방으로 학습한다.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그래서 mental representation. 정신적으로 머릿속으로 그 대상을 나타내는 행위. 뭔가 심상적 표현, 심상적 표현 정도로 우리말로 조금 한자 섞어서 표현하면 심상적 표현. 풀어서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그 대상을 나타내고 떠올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흉내낼 행위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대상을 떠올리는 게 메인 아이디어여서 이렇게 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1, 3, 4, 5번은 어땠어요? 뭐 같이 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괜찮았어? 이거 같이 볼까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순서 삽입이나 문단 이 순서 배열이나 그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내용적 근거와 어법적 근거 이 두 가지에 기반하는데 어법적 근거라면 보통 뭐 한정어, 지시어 이런 것들이고 내용적 근거면 뭐 과정이나 원리의 순서, 뭐 시대적 순서 이런 것들이죠. 뭐 사건의 순서, 뭐 변화의 과정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Empathy could be a highly generalized characteristic in that people who are empathic toward animals would be more likely to be empathic toward people. 자, empathy, 공감이라는 것은 몹시 일반화된 개념이다. 개념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자 이렇게 된 명사절 전치사 in의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게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공감을 느낀다면은 사람에게는 더욱 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공감하는 것은 몹시 일반화된 특성이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흔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이때 명사절을 쓴 이유가 뭐냐? 동물에게 공감을 느낄 정도면은 당연히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고 이 내포된 의미가 만약에 동물에게 공감을 못 느낀다면 이런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사람한테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는 특성은 굉장히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로 막스가 구성되는데 A, B, C 각각의 초반부를 볼게요. 자, A부터 보자면 Unfortunately, however, a lack of empathy also be a general characteristic of some people. 자, 그러나 불행히도 공감의 부족은 또한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하고 대조적으로 대조적인 이야기를 공감을 못 느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전개해도 되죠, 사실. 그쵸? A가 가장 먼저 와도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A까지만 보면. 근데 B, C하고의 호응도 따져봐야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B를 보니까 Some people may be highly empathic towards suffering of other human beings, but insensible to unconcerned with animal distress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몹시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고통에는 인간에게는 공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무감각하다 하고 무관심하다 어디에? 동물의 고통에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만 공감하고 동물에게는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편향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 편향적으로 공감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B 문단을 써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근데 그런 표현이 사실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empathy is more specific.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 우리 가능성이란 것도 어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래서 동격 대절이 보충 설명해 줍니다. 어떤 가능성인지. Empathy is more specific. 완전한 절이죠. 이렇게. 공감은 더욱 특정하다는 가능성이 또한 존재한다. 특정하다는 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로 인간에게만 공감을 느끼고 동물에게는 공감을 못 느끼고 그리고 the opposite may also occur in cases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뭐야? 동물에게만 공감을 느끼고 인간에게는 공감을 못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공감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느끼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A 다음에 B에서 오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A 다음에 B고
자, C를 볼게요. This inclination makes sense if we assume that many of the processes underlying empathy. 자,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추세, 이런 경향성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경향은 타당하다, make sense,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뭐 한다면 우리가 가정한다면 많은 이러한 공감의 기반을 이루는 과정들이 일단 이 괄호한 부분 넘어가고 applicable to both people and animals. 이 인간과 동물 둘 다에게 적용 가능하다면 이런 경향이 타당하다.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 빈칸에서 얘기한 동물에게 공감을 느끼면은 인간에게 당연히 공감을 느낀다. 이런 경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 괄호에서 설명을 해줘요. 공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어떤 전제 조건, 필요 조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준 거야. Living creature is invert. 자, 전제 조건 하나, 예시로 하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과 관련된 것일 것. 그리고 두 번째, distress cues can be perceived. 그러니까 고통의 신호가 인지될 수 있을 것. 지켜봤는데 뭔가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확실히 확인이 될 것. 그쵸? 그리고 세 번째, relieving the distress of another is a valued trait. 그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른 대상의 고통이 완화하는 것이 뭔가 가치 있는 특성이라고 여겨질 것. 이런 전제 조건, 이렇게 공감의 기반이 되는 과정에 많은 것들, 전제 조건이 인간과 동물 둘 다에게 적용 가능하다면 이렇게 동물에게 공감을 느끼면 인간에게도 당연히 공감을 느낀다는 이런 경향성이 타당하다 라고 했고, 자, 그러니까 C 문단이 이 막판에 있는 문단에 대한 이어지는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내용은 그 다음에 써주는 게 적절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AB가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5회 Day 5를 10분 재고 한번 봅시다. 괜찮아요? 너는 근데 뭐 화장실 안 가도 돼? 그래요. 그럼 됐죠 뭐. 자, 시작.
뭐 모든 문제 다 빠르게 봅시다. 그쵸? 5번만 틀렸는데. 자, 1번 글의 제목. 제목은 말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를 간략히 해서 그걸 살짝 가공한 게 제목이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그냥 파악하면 돼요. 한 이 정도 문장만 읽으면 되는데 몇 문장 더 볼게요. 첫 문장부터. 이거